지금 날씨는 좀 풀렸나요? 오늘부터 좀 풀리나요? 어제도 좀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 친구 얘기가 거짓이 아니었네. 제 친구, 제가 이제 너무 추워서 바깥 활동을 이제 개인 운동 외에는 안 하려고 아주 선언을 했는데 친구가 한 명이 빈다고 꼭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약속을 했는데 화요일 날 내일이죠. 근데 이제 날이 많이 풀릴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근데 거짓은 아니었네요. 날이 풀리니까. 근데 하여간 이 날씨는 그 모든 생물, 특히 뭐 인간들에게 많은 그런 핸디캡을 주는 외부 환경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을 때일수록 더더욱 더 활동을 좀 늘려서 건강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움츠러들어 있으면 어, 계속 근육이 결국은 모든 질병은 근육이 없었을 때부터 생긴다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그 면역이라고 굉장히 의학적으로 면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근육인 것 같아요. 근육이 없으면 이제 질병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의 힘으로 웬만한 질병은 다 차단이 되는데 근데 웬만한 병은 근육의 힘으로 다 복구를 해내거든요.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많아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뒤에서 보면 알아요. 저분이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근육이 없는 사람은 벌써 앞으로 쓰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몸이 전체가. 그다음에 걸음걸이도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육이 있는 분들은 그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몸이 쓰러지거나 벌어지거나 그런 일 없이 뒤에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기 건강 상태를 가끔 가족이나 친한 지인한테 내 디테일을 한번 봐달라고 그러면 아마 자기 건강 체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시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코로나 어떻게 할까? 굉장히 달기 쉽지 않은 제목을 제가 달았거든요. 마치 해답이 있는 듯이. 그래서 혹시 이 질병청의 몇 분이 이 포스터를 보고 들어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긴 합니다. 쪼크긴 하지만. 근데 이 코로나 이제 끝날 때 끝날 듯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다. 그래서 막 각 언론에서 전 세계적인 언론에서 위드 코로나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 그전에는 코로나를 퇴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는 그런 시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막 단속할 게 아니고 사회적 거리를 풀자,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웬걸 오미크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이종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한민국도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 그래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날 때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코로나 우리도 이제 좀 풀렸나 보다 싶어서 마음을 좀 해이하게 놨는데 다시 그냥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각을,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제목을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제목, 해답을 저는 인류 역사에서 좀 찾고 싶어요. 인류는 사실은 영역에 도전하는 역사였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 짐바브웨 정도 지역에서 인간 유전자가 태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다라고 하는 추론인데, 그러니까 계속 영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뭐 그 왜 영역을 도전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음식 때문에 그렇다, 기후 때문에 그렇다, 더 강자가 나타나서 그 강자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간 이 여러 가지 설은 어떤 설이 정론인지는 모르지만 팩트는 뭐냐면 인간은 계속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안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안주에서 살게 된 것은 수렵 채취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을 발명하면서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재배를 해야 되는 곡식이 있으니까, 길러야 되는 가축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착하게 살게 된 게 사실은 인류 역사에 한 2, 3% 정도뿐이 안 돼요. 정착해서 산 게. 그럼 나머지 99%, 98%는 어떻게 살았냐면 계속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동하면서 산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본능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는 게 본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사실 본능이 아니고 본능을 억압하는 행위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인류 본능인 거라는 거죠.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 그래서 힘이 센 강자가 그냥 행복하게 그 한 곳에서 살면 되는데, 그 영역 차지 본능이 있다 보니까 힘이 좀 생기면 그냥 다른 곳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몽고가 가장 컸을 때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몽고가 여러 나라로 갈리는데 킵차크 왕국, 유럽하고 싸우면서 페스트균이, 그래서 흑사병이 전파됐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역시 뭐 이슬람 세력도 힘이 세지다 보니까 영역 본능이 발휘해서 전 세계 반을 또 이슬람권이 이렇게 지배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유럽 사회가 이제 인구도 팽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평면으로 살다가 뭐 2층을 짓고 살다가, 그죠? 그래도 땅이 모자라니까 또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거의 정착돼 있죠. 모든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249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착돼 있는 거죠. 자기 영역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은 지금 불가능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이미 주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의 영역 본능을 실현하려다 보니까 이동 도구가 많이 발명된 거죠. 말을 타는 것도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유럽, 아시아, 뭐 몽고, 아메리카 원주민 다 말을 타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건 영역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었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발명된 것도 영역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고, 기차가 발명됐고, 배가 발명됐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은 이제 다 영역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영역에 필요한 도구를 발명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오염이 생기고, 오염 물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기후가 이제 많이 지구 온난화 같은 이상 기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에 중국의 어느 한 지역은 이틀 동안 눈이 내리네, 이틀 동안. 그래서 아파트 1층이 그냥 눈으로 잠겨버렸더라고요. 이상 기온이에요, 이상 기온. 근데 인간은 또 이 지역적인 1차원적인 영역 본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영역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면서 우리 보이는 땅의 영역이 아니고 안 보이는 영역까지도 영역 본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발명되면서 기술이 전수가 되고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인류가 획기적인 발전하는데, 이것은 땅의 영역이 아니고 이 공간의 영역이 아니고 정신적인 영역이죠.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 거기에도 굉장한 욕심을 가진 거예요, 인류는.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쌓여졌던 지식을 100년 동안 쌓여진 지식을 내가 1년 만에 습득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내가 사는 이 100년 동안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능도 이 정신 세계의 본능도 인류는 굉장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이 세계의 발전상을 다 보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데, 초기 이제 업무에 쓰였던 컴퓨터예요. 그렇죠? 이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상 서랍에 서류 놓고 결제함 서류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근데 그 결제함 서류가 칩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스크에.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죠. 그렇죠? 책상 서랍이 없어지고 이 컴퓨터가 대신을 하는 거죠. 모든 서류함이 있었어요. 거의 창고만한 크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근데 그 서류의 공간이 없어지고 그냥 디스크 한 장으로 다 간소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에 대한 본능, 사고 영역을 넓히려는 이런 본능, 욕심이 실질적인 공간까지도 축소되는. 그래서 지금은 이 손 안에 세계가 다 들어가 있죠. 핸드폰 안에. 세계 모든 정보의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영역 본능, 사고 영역 본능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뭐 민간인이 우주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비싸서 부자만 갔다 왔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영역, 메타버스라는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가 발명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다른 그 영역을 만들어서 인류는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시대라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라는 그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류의 영역 본능, 영역 확장 본능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영역 확장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의 영역 본능 때문에 문명의 이기가 발전되고, 이 문명의 이기는 인간 한 종만, 다른 종들은 그 생활을 위협을 받는데 이 인간 한 종은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전 지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분명히 균형이 깨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 기후변화, 환경 균형이 깨지면서 생긴 기후변화에 기인한다라는 것이 정설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사회적 거리를 겪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활동을 제약을 받다 보니까 천재지변이 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었어요. 이 전염병은. 왜? 인간이 만든 영역 본능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이상기온이 생기고, 그 이상기온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 생명체 변이종이 발생되고, 그것이 곧 인간의 그 전염병으로 나타났는데, 굉장히 많은 전염병이 왔다 갔어요. 우리한테. 뭐 에볼라, 그렇죠? 요 최근 70년대부터 정리한 거예요. 그 이전 거는 더 수두룩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전염병이 왔는데 어느 정도 이 전염병이 확장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전염병은 있었던 얘기죠. 그 끊임없는 전염병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선언될 정도로 전 세계가 동시에 전염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마치 인류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재앙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끝날 것이다. 치료제가 발명되기 때문에 곧 끝날 것이다라는 희망을 현대인들은 가졌어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흑사병 시대에 그런 희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그때는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냥 사람은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흑사병을 피해서 그냥 그 자기 지방에 있는 시골집에 가서 피신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대인처럼 코로나가 현대의학의 뭐 백신 치료제에 의해서 1, 2년 안에 끝낼 것이라는 희망을 과거 사람들은 안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안 갖다 보니까 과학의 발달이 그만큼 더뎠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안 가졌었기 때문에 더 잘 대처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언젠가는 끝나긴 하는데 적어도 4, 5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거시적인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인처럼 지금의 우리들처럼 이렇게 조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지금. 왜? 과학의 힘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틀 동안 눈이 내려서 아파트 1층이 눈에 잠길 정도의 그런 기후변화, 이것을 과학으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보는 시각, 코로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고 늘 있어 왔었던 사계절과 똑같은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온다는 거. 또 이 혹독한 겨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죄송합니다. 따뜻한 봄이 온다라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코로나를 이해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대처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기후변화 때문에 감염병이 생긴다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인간이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이 환경 파괴를 영역 본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지구를 인류가 지금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반을 들어갈 틈도 없이 다 주인이 있어요. 지금 각 나라 인간의 주인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파괴는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는 감염병이라는 것으로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들 입장에서 지구를 해석할 게 아니고 지구라는 행성 입장에서 지구를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거. 너무나 많은 인간이 지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다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죄송합니다. 지구라는 행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인간을 털어내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을 반쯤 덜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 현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생태계와 기후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엮여 있는 거죠. 미생물은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한다고 그래요. 지금 변이종이 막 나오는 것도 굉장한 인간의 진화 능력보다 미생물의 진화 능력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 내성인 병원체가 바로 나타나고 돌연변이 나타나고 새로운 강한 변이주가 나타나고. 근데 이 미생물도 미생물 입장에서 인간을 털어냈어요. 지구 입장에서 인간을 좀 털어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다 싶으면 인간과 같이 사는 길로 진화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이 숙주인 인간을 죽이지 않고 자기도 같이 위드 코로나, 인간이 위드 코로나를 외치는 것처럼 미생물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위드 휴먼,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 맞았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는 끝난다라는 시각을 갖는 것이 아마 올바른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과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 미생물의 진화를 제압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건으로 조금 더 시간을 당길 수 있을 따름이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얘기죠.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코로나가. 그렇죠? 근데 인간의 그 영역 본능은 지금 우주까지도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는 내 생에는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세에는 분명히 이런 시대가 와요. 우주 정복을 위해서 쏟아붓는 각 나라의 돈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뭐냐면 우주에다 워낙 많은 그 위성을 쏘아 올리다 보니까 우주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대 지금. 그래서 우주에 쌓인 쓰레기가 지구를 맴도는 이런 띠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상상도 해요. 환경을 우주까지도 변화시킬 거죠, 인간이. 그러면 이 우주 환경까지 변화됐을 때 또 어떤 전염병이 인간에게 침투할지는 아마 상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영역 본능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서울도 지하 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상도가 아니에요. 계획도입니다, 계획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코엑스 앞에 이 큰 도로를 지하화해서 지하 영역까지도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한민국의 꿈뿐이 아니고 지금 이 옆에는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 몬트리올 도시에 카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지하 도시에 워낙 춥다 보니까 겨울에 춥다 보니까 몬트리올이 겨울에는 이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몬트리올에는 이미 지하 도시가 더 성행할 정도로 인간의 영역 본능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이제 그 지구로도 좁다 보니까 가상 세계의 영역까지도 막 발명을 해내는 거예요. 이건 그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이 가상 공간 영역도 끊임없이 발전이 될 거예요. 인간의 영역 본능이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은행 신입사원들 수료식에 가상 공간에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신입회원 수료식 입학식을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계획이 됐었던 것이에요. 가상 공간으로의 인간의 영역 본능은. 근데 단지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수료식, 순천향대학교의 이런 입학식이 가상 공간까지도 우리가 영역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퍼포먼스 하나로 이루어졌을 텐데, 근데 코로나라는 그 감염병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이 감염병 때문에 이게 좀 빨리 현실화가 됐을 따름인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시기는 분명히 우리한테 왔었을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영역은 우리가 보는 땅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육지의 그런 영역 본능보다도 이 사고의 영역 본능, 정신세계의 영역 본능에 대한 발전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메타버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 가상 공간에서의 화폐는 우리가 현물로 사용하는 동전, 종이 지폐로 계산을 해낼 수 없으니까 그걸로 서로 건네받을 수 없는 만나지 못하는 사이다 보니까 코인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 가상 공간 세계를 위해서 인간은 차곡차곡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역 확장 본능은 인간이 종말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역 본능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했듯이, 그렇죠? 컴퓨터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 반도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광석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지구를 또 파헤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해서 기후는 또 변할 것이고, 그러면 지구라는 그 행성 입장에서 너무 많은 인류가 지구에 들러붙어 해서 또 털어내려는 작업, 전염병 반드시 생길 것이고 사건 사고는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 섭리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자연 섭리의 하나의 순환고리로 이해를 하면 이 코로나가
아마 제대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없었으면 좋았을 이 팬데믹이 왔어요. 그러면 이 지구 행성 입장에서 막 인간을 털어내려고 하는데 이 털어내려고 하는 인간 중에 60억 명 중에 한 명이 전데 60억 명 중에 한 명이 난데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러스도 진화합니다. 진화하는 중이에요. 인류 영역 확장도 지금 진화하는 중이에요. 몇 년, 한 10여 년 뒤면은 코엑스 앞에 지하 도시 생기고 진화하는 중이에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지금 자연 생태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 움직여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진화를 멈추고 있지 않나. 이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진화 시작할 것이다. 혹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 사고를 저는 깨트리는 것이 오늘 이 주제를 삼은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진화합니다. 계속 변이종 나와요. 근데 인류가 멈추느냐? 안 멈춰요. 우주에 가려는 계획 계속 갖고 있고 가상 세계 영역 넓히려고 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럼 나도 진화를 해야 돼요. 나만 멈췄다가 코로나가 제압되면 그때 진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도태된다는 거죠. 도태는 곧 지구라는 행성이 막 흔들어서 전염병이라는 도구로 막 흔들어서 인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현대인들은 내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사는 게 어떤 사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문명의 기기가 발전이 돼 있어요. 자동차, 비행기, 핸드폰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는데 이 발명품을 몇 퍼센트나 내가 향유할 수 있느냐, 몇 퍼센트나 내가 내 것으로 소유를 해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그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인간 욕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 그렇죠? 음식의 욕구, 그렇죠? 잠자는 내만의 영역을 갖고 있는 욕구, 다른 사람한테 가시하고 싶은 어떤 다른 사람이 득템하지 못하는 아주 고가의 득템을 갖고 있는 그런 만족감, 이런 것을 다 충족하면서 살아야 현대인들은 정신병에 안 걸려요. 그게 제대로 사는 현대인이다. 과거의 생명처럼 숨이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영역 본능으로 만들어낸 모든 부산물, 모든 발명품을 몇 퍼센트나 내가 향유를 하느냐, 그게 내가 살고 있느냐, 죽고 있느냐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해할 때 이게 극복되면 나 진화 시작할 것이다. 이 생각은 털어버리셔야 돼요. 네. 코로나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화할 것이고 인류 역시 영역 확장에 계속 매진할 것이고 똑같이 나도 거기에 발맞춰서 오늘도 쉼없이 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뉴스키너가 진화하는 방법은 핀업입니다. 핀업. 코로나 끝나면 시작하겠다는 생각 쫙 지우시고 지금 당장 진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킨,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명예로운 인생을 거머쥐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나가 발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인류는 계속 발전할 것이.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 시간도 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공부하면서 받은 이 영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지나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지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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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